여기 그 전면에 보이는 산이 바로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여러분들 제가 그 코로나 이런 것만 없으면 원래는 여기 오전에 하고 오후에 밥 먹고 인왕산을 가는 게 원래 코스인데 그렇게 못해서 제가 오늘은 강의로 그냥 2시간을 때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파란 게 있는 게. 그 앞에 있는 게 내가 가리키는 정독도서관 앞에 있는 그 청와대에 있는데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북악산이고 왼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인왕산입니다. 인왕산. 인왕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저기 해화동 대학로 아시죠? 거기에 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낙산가들이라는 갈비집이 유명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저기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남산이 보이죠? 남산타워 아시죠? 그래서 서울은 이 풍수지를 질 때 이 4대 산 그리고 그 남산 뒤가 관악산입니다. 지금 저 서울대가 있는 데가 관악산이죠. 그래서 북한산이 주산이고 그 앞에 산이 북악산, 관악산이 주산이고 그 앞에 있는 조그만 산이 남산이랍니다. 그 양쪽에는 주산이 없어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쪽만 우뚝 섰죠. 인왕산이. 저기 보시면 머리형이 하나 이렇게고 양쪽에 어깨 형태로 이렇게 쫙 나와 있죠. 헤드앤숄더라고 깡패, 옛날 깡패들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 머리 하나 딱 있고 옆에 이게 딱 있는데 어깨형인데 저 하얗게 보이는 데가 화강암으로 된 데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화강암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과에도 인왕의 억센바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가사가. 그래서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동물로 필요할 때 이 북악산이 북현무입니다. 그리고 남산은 남주작. 그런데 이상하게 왼쪽에 있는 인왕산은 우백호라고 그래. 우백호. 그리고 낙산은 좌청룡이라고 그런다고. 이 방향이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그때 누구죠? 일본인 가이드 하나 있잖아요. 마스부치 말고 여자. 스즈키인가? 스즈키 씨인가 뭐 있다고. 그 사람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몰라. 이게 여기가 위치상으로 보면 서쪽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가 우백호라고, 우백호. 저기 또 한 사람 왔어요, 저기. 남자분 왔어요. 저기. 그래서 우백호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조선은 왕이 기준이에요. 왕이 볼 때 이렇게 내려다 보잖아. 남쪽을 북에서.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우측에 있어서 지도상으로는 왼쪽인데 우백호야. 여기가 인왕산이 우백호라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낙산이 좌청룡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좀 잘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오다가 강북 삼성병원 있죠? 그 앞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모교인 서울고등학교인데 정문까지 4분밖에 안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 그런데도 맨날 빠따 맞았어. 지각한다고. 4분밖에 없는데 아침에 방송 수업에 터지고. 여기가 지금 고3 교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고3 교실이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광화문 형무소라는 데야. 고3 교실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가르쳤으면.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고3 선생한테 또 맞아. 입구에서 맞고 여기 맞고 끝날 때 담임 선생님한테 또 맞았어. 또 늦었어. 그래서 한 번 1분만 지각하면 3번을 맞았어. 3번을. 여기가 광화문 형무소라는데 여기. 그런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질 않아 가지고 무조건 서울고등학교 나오면 서울대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대가 어떻게 창설됐는지 하나도 역사도 안 가르치고 무조건 서울대 한 명이라도 다 가면 명문고등학교다 이따위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오늘 다 새롭게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로 내려가면은 세문안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교회라는데 제가 세문안 유치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덕수국민학교, 덕수초등학교죠 지금. 거기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울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4살 때부터 여기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서 4분 거리니까 놀 데가 없어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세문안 유치원 아니면 여기 서울중학교에 들어오는데 무지 터졌어. 여기 들어오다가 그 수의 선생님이 옛날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서 아까 그 교장 선생님 사택으로 해서 뻗지나무 옆으로 해가지고 담 타서 들어오고 여기는 아주 그러면서도 여기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여기가 아이가 저게 4살 때부터 여기를 들어왔었던 여기는 나의 발바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광화문이라는 거나 일본 말로 하면 나와바리라고 쓰는 거예요. 일본말 여기 일본인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세문안 유치원 여기 서울중학교 또 러시아 반대편에 정동으로 가면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어요. 이런 데는 옛날 건물 빨간 벽돌로 하면 총구멍 같은 게 있었어 옛날에는. 십자가 총구멍. 그럼 거기서만 전쟁놀이하고 그래서 여기서 양이 안 차면 어디에요? 인왕산 저기 가서 전쟁놀이해서 인왕산.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왜 오늘 칼 안 갖고 왔느냐고 물어본 거야. 칼싸움도 할 수가 있어 저기서 인왕산 가면은.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태몽이 호랑이를 꼈다는데 제가 별명이 인왕산 호랑이였어요. 인왕산 호랑이. 자, 내가 자랑은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강의할 거는 여기가 아까 제3운동장인데 이 한양에 천도를 하고 나서 잘 들으세요. 이성계라는 사람을 가르친 스승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 무학대사야. 무학대사. 이름이 박좌춘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박자초 이 사람이 영예박씨인데 한경도 함흥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성계하고 그 아버지가 이자춘이 그 한경도 지역의 병마사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이 잘 알아가지고 그 무학대사한테 배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성계는 이 무인이라서 싸움밖에 못하고 활만 잘 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진짜 참모는 그 정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봉 전도전. 이 사람은 태생에 좀 핸디캡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좀 천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상적으로는 성균관을 속여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우연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고자질을 해가지고 귀양살이를 갑니다. 옛날에 그 신분을 속이고 그 성균관에 들어가고 뭐 성균관에서 가리키고 이러다가 벼슬을 하다가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내 능력으로는 벼슬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한경도에 이성계를 찾아가는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키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의 그 신분적인 미천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성계 밑에는 하나는 스승이었던 무학대사. 이 사람 당연히 불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유학자였던 정도전은 제자로 핵심 참모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 개경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이 한양으로 천도하는데 어디다 궁터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학대사는 인왕산이 왕기가 있다. 인왕산이. 그리고 보기 알다시피 그 억센 그 줄기가 500년 앞으로 그 조선의 왕조를 지킬 수 있는 터로서 굉장히 그 강하다 기가. 예? 그 다음에 그 반면에 정도전이 주장했던 지금 경기고등학교짜리 있는데 거기가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삼각산이라고도 하죠. 거기는 가보면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여자 주걱턱 같이 이렇게 떡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그 무학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잘 들으세요.
이 인왕산에 비해서 산세가 너무 약하다. 왕궁을 짓기에는 너무 약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빨갛게 칠한 게 지금 서울대가 있는 관악산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화산이에요, 화산. 불화기가 많다는 거예요. 예? 북한산은 물기가 많고. 그런데 이 관악산에 화마가 이 북악산 밑에다 경복궁을 지을 경우에는 불에 탈 가능성이 있다. 화마가 있을 수가 있다. 풍수지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 인왕산에 비해서 북악산이 너무 산의 기세가 작기 때문에 이쪽에 오면 장남이 병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테타가 일으키거나 또는 외척이 득세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풍수지리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질 사람이 아니죠. 정도전은 조선 제1의 천재 중에 하나에 들어가죠. 예. 자기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공부는 더 열심히 합니다. 정도전이 엄청난 석학이었어요. 경복궁에 있는 그 건물마다 이름이 있어, 옛날에는. 집에 이름이 있어. 뭐, 집현전, 무슨 전 있죠? 그 옆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한문으로 한시가 다 써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림을 그려도 그림만 그리는 법은 없어요. 그 그림에 대한, 풍경에 대한 주제를 시로 담고, 거기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야 돼, 낙관을. 그래야 문인화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림만, 앞만 잘 그려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건물에도 다 시를 쓰고, 그 시가 옛날 뭐 중국의 사서오경에서 나온 거를 다 인용하거나 자기가 직접 쓰거나 그래서 도장을 다 찍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맞다. 관악산이 그 화마가 있는 건 맞는데, 이 관악산과 여기 그 경복궁을 오려면 한강이, 유구한 한강이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마가, 한강이 이 화마를 막을 것이다. 그래도 넘어오는 거는 해태상이 있죠, 광화문에. 그게 불 먹는 하마예요.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 하마상을 키우면, 양쪽에 키우면 그 화마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뭐 정도전을 따라다닐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실세가 누구예요? 고려는 불교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조선은 성리학의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1급 참모잖아요, 이성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도전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희궁이 지어지지 않고 경복궁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정궁으로. 그러면 그 풍수지리가 누가 이겼느냐? 그 결과를 내가 딱 보면은 이성계 장남이 정종이 문약해서 물러났어요. 그래서 다섯째 이방원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태종이 되죠. 태종의 장남도 양녕대군이 돌아다니고 막 미친 척하고 그래서 셋째 충영군이 세종이 됩니다.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도 병약해서 물러나고 아들 단종이 됐는데 걔도 왕이 천탄을 당하죠, 세조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장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학대사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세종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됩니다. 근데 그 예종의 첫째 아들도 또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인 성종이 되고요. 성종의 첫째 아들이 연산군이 또 광기가 막 있고 이랬죠, 연산군이. 그래서 물러나고 둘째인 진성대군인 중종이 됩니다. 중종의 장남이 인종이 됐는데 또 병약해서 또 일찍 죽고 그 이복 동생이 명종이 되는 겁니다. 그 명종이 됐는데 명종은 아들 자체가 못 낳았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왕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이건 진짜 결격사예요. 여자가 애 못 낳는 거하고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왕이 못 낳는 거. 그래서 후궁을 여러 명 둬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낳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못 낳았어, 이 명종이라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비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명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 하성군이라고 하는 그 아무 세자 교육도 안 받고 아무 데나 그냥 뛰놀고 놀던 애를 갑자기 선조로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명종의 부인이 이 하성군이 그 명종하고 좀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왕비가 왕을 세울 수 있는 내명부 권한이 있어가지고 이 하성군이었던 선조가 제14대 조선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완전히 조선이 망가지는 게 뭐냐면 아까 화마가 있다고 그랬죠? 경복궁이 그냥 임진왜란때 다 전소가 됩니다. 200여 채가. 아까 화마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얘기를 보면은 무학대사의 풍수지리가 승리한 거예요. 정도전이는 말로만 이제 끝났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선조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내가 원래는 여러분들 오늘 원래 강의는 내가 여기에 선조에 대해서 아주 내가 그냥 어느 강의에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여기 들은 사람도 많고 선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꿈에 선조가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선조 욕을 그냥 맨날 하거든. 그냥. 오늘은 선조 얘기는 딱 두 가지만. 왜? 이 사람은 원래 세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 옛날에 세자는 여기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 영조 밑에 이제 영조가 여기 52년간 통치했어요. 이따가 영조 있는 데로 이동하겠지만 그 사람 때 그 사도세자 사건이 있죠. 그 사도세자도 왜 그러냐면 2살인가 뭐 몇 살 때 세자를 책봉해가지고 늦둥이라서 새벽 4시에 일어난다고 세자가. 예? 4살짜리가 4시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홍석규 씨 한번 얘기해봐. 죽었다 깨도 뭐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지. 4시에 일어나서 문안 다 해.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아침 먹고 세자 교육을 받는다고 선비들한테. 예? 그러니까 처음에 똑똑한 애들은 그걸 잘 견뎌내지만 사춘기쯤 되잖아요. 중학교 2학년쯤 되고 이러면은 지루해야 한다고. 그냥 사람이 애들도 저렇게 축구하고 뛰어놀고 나같이 유리창도 깨고 막 이러고 어머니한테 또 따기도 맞고 막 이러고 자라는 거 아니야 어렸을 때. 4살에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렇게 세자 교육을 하니까 잘못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너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참은 사람은 고등학교쯤 될 때는 대리청정이라고 그래서 왕 앞에다 책상 놓고 세자가 또 친정하는데 참여한다고 궁중회의에. 그래서 다 얘기하다가 야 세자 너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면 답변을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말로 경영학에서 말하면 시뮬레이션이죠. 대리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년간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됐다 생각할 때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조선의 왕이 된 게 아니라고. 근데 세조는 이거는 엉터리예요. 그 다음에 또 엉터리가 철종, 강화도령이라고 안동 김씨가 자기 세력을 하려고. 그 안동 김씨도 외척 아니에요. 여기 아까 예? 외척이 득세한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권세를 잡으려니까 바보 같은 왕을 또 하나 철종을 세웠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대원군이 세운 고종이라고. 고종. 이 사람 봐요. 대원군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가숙 서가숙하고 안동 김씨 세력가의 가랭이 사타구니로 지나가면서 던져준 무슨 닭벽 따고 이런 거 하나 먹고 이런 사람인데 언제 공부를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고종 대원군 하면 아주 멋있는 것 같지만 대원군도 동가숙 서가숙 한 사람이고 그 아들은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비난했는데 어떻게 학원이라도 제대로 다녔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죠. 그 며느리도 또 민씨가 그냥 아주 그냥 몰락한 양반 배워먹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척박하게 살았던 사람들 며느리였고 이러다 보니까 조선 왕조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된 사람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이성계가 이제 얼마나 바보냐? 두 번째 바보인 거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일본은 말이죠. 그 당시에 후시미 모모야마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오다 노부네가가 이제 부하의 배신으로 죽고 그 얘기까지는 길게 못하겠어요. 그거를 정벌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금 말하면은 세이다이 쇼군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은 미천한 출신에서 태압이라고 그랬어. 타이코라고 그러고, 태압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다이묘들이 깔봤다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어떻게 하니까 대외적인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강대학교에 가면은 로열라라고 되어 있죠. 로열라, 제수이트 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와서 자금을 대는 거예요. 돈을 대고 조총을 만들게끔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뻗어나왔던 그 로열라, 그 제수이트 교단 애들들이 기독교에 앞서서 선교를 선점하겠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업하겠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자금과 로마 교황청 자금과 그 다음에 조총을 만들게 해줘 가지고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구마모토의 성지였던 고니시 유니나카가 제1군으로 오는데, 그 사위가 누구냐면 소오 요시토시라고 대마도 도주였어. 그 사위였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선조한테 가서 우리가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정명가도. 예? 그러면은 선조가 딱 들으면은, 이게 4년이나 왔어요, 무려. 근데 4년 동안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명나라를 치냐고. 그렇게 어리석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왕이 돼서 자질이 없는. 왜? 4년간이나 명나라를 칠 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러면,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이제 임진왜란인데, 그 전에 경희궁에 왔으니까 경희궁 이야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경복궁이 500년간 전궁으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복궁은 처음에 짓고 임진왜란 때 조선 백성이 일부 선조가 도망갔다고 불질러 버리고, 나머지는 평양성에서 후퇴하던 고니시 유니나카 일본 군대가 다 불질러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93년경에 전소가 돼, 200여 채가. 그런데 그때 아버지를 대신해서 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광해군이었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선조 대신에, 광해군 저기 의주로 도망갔어요, 광군하고. 예? 그리고 지 아들 보고 대신 싸우라고 그랬다고, 분조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왕조가 2개가 있었어. 선조가 있었고 그 아들이 광해군 분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병 활동을 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전국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뭐 곽재우라든가 이런 의병들을 다 일으켜서 일본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 일본 임진왜란을 물리쳤던 2대 요소가 이 관군이 싸운 게 아니라 의병들, 시민, 자원군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의 수군이 물리친 거예요. 이 수군하고 의병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병을 조직하고 관리했던 게 광해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은 현실을 다 알잖아요, 전국에. 경복궁을 다시 져야 되는데 여기 재수없는 데다. 여기는 나라를 망친데 선조가 도망가고 세상에 말이야 인심을 다 잃었어. 그래서 경복궁은 안 짓는다. 그리고 여기가 옛날에 그 인조 아버지의 개인 사적터인데 무학대사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기가 인왕산 밑에 궁을 원래 지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정도전이 반대를 해가지고 경복궁을 졌잖아요. 그래서 무학대사 말대로 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17년서부터 1623년 동안 7년간 여기를 새로 짓는데, 경희궁을 짓는 목적은 제2의 조선을 건국하겠다는 거였어요. 이제 선조까지 끝났다. 전기 조선은 끝났다. 여기서 또 새로운 조선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희궁을 졌는데,
이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여기 올 때 여기 저 안내 팜프렛 같은 거 다 보세요. 경복궁의 별궁이래 여기 맨날. 왜 그러냐면 150여 채를 그 당시에 줬는데 지금 몇 채 남아서 10채도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무슨 별궁인 줄 알아. 무슨 별궁이 아니라 정궁인 경복궁이 다 없어고 정궁으로서 이 경희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2의 공고. 그래서 조선 초기에 200년간은 경복궁 시대라면 조선 중후기에 300년간은 이 경희궁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여기가 이렇게 초라했냐?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가 왕기가 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일제가 여기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서울고등학교의 전신인 경성중학교를 세운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뭐예요? 경복궁도 이따 조금 얘기했지만 거기 조선총독부가 생기죠? 그 자제들이 이 경성중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시하라 신따로라고 동경도지사 했던 사람 아세요? 옛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성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때 여기 다닐 때 뭐 일본서 뭐 장학금 주겠다고 경성중학교 출신 사람들이 뭐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여기 출신이고 경성중학교 출신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다. 왜? 그때 아버지들이 다 조선총독부의 관리 뭐 국장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희궁이 그래서 여러분들 광해군이 졌는데 광해군이 이게 완성하는데 인조반정으로 물러나서 여기 광해군은 못 들어가요. 그 인조서부터 철종 때까지 10대 왕이 여기서 지내고 단지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가 그 광기가 있어가지고 뒤지에서 죽었다는 건 알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 앞이에요. 여기가 이 사도세자가 죽은 데가 여기고 또 그 다음에 숙종 때는 뭐예요? 장희빈이 사약 먹은 데가 여기야 다. 예, 여기가 저 역사의 현장인데 다 경복궁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